자, 삼국사기 아까 읽던 거 이어서 읽습니다. 서린귀하고 문무왕 사이에 서신으로 이제 입장을 서로 밝히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사비성에다가 여기 사비성에다가 줄을 두고 이제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죠? 자, 9월입니다. 671년 9월입니다. 당나라 장군 고간 등이 많은 병사 4만 명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했다. 깊이 도랑을 파고 높이 보루를 쌓아 대방에 쳐들어왔다. 일단 평양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평양이라는 건 여기 고구려의 옛날 수도인 평양을 의미하는 거고, 대방이라는 건 이제 황해도를 의미합니다. 황해도. 그런데요, 요 고간의 이제 요 원정 기사가 671년 9월에도 있는데, 근데 672년 7월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672년 7월에는 도착한 다음에 곧장 전쟁을 시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71년 9월에 있는 요 기사가 아마 시간대를 잘못 끼워 넣은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간의 도착은 72년인 걸로 생각을 할게요. 자, 겨울 10월 6일에 당나라의 조운선이란 게 이제 물자 수송하는 배죠. 조운선 70여 척을 쳐서 낭장 겸이대후가 사람 이름입니다. 겸이대후와 병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급찬 당천의 공이 첫째였으므로 사찬의 관등을 주었다. 자, 12년 봄 정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백제의 고성성을 공격해 이겼다. 여기 672년 1월입니다. 고성성 어디냐면은 이 사비성이었나? 사비성을 고성성이라 그랬대요. 뭐 사비성이라는 게 아마 사비산성을 의미할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여전히 이제 옹진도독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브리주를 뒀다 그랬는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거의 끝장이 났다고 생각해서 아마 줄을 둔 것 같아요. 자, 2월입니다. 672년 2월 백제 가림성을 쳤지만 이기지 못했다. 가림성은 아까 여기였나요? 여기가 가림성이었죠. 소브리주 메나 이제 그 사비성 근처입니다. 자, 가을 7월에 당나라 장수 고간이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이근행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한 번에 평양에 이르러 8곳의 군영을 설치하고 머물렀다. 요게 바로 이제 아까 그 나왔던 고간 도착 기사인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672년 7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간하고 이근행이가 일단 여기는 그러다 치고 고간하고 이근행이가 평양에 도착했답니다. 평양. 안동도부에 도착했습니다. 자, 8월에 한시성과 마읍성을 공격해 이겼다. 요게 당나라 군사입니다. 당나라 놈들이 한시성하고 마읍성을 공격해 이겼다 그랬는데 얘 둘은 다 어딘지 모르는데요. 아마 이제 대동강 하구 지역 아닐까, 요 근처 지역 아닐까 싶고, 그리고 마읍성이라는 거는 예전에 보장왕 분기에요. 마읍산이라고 있었거든. 2차 고구려 당 전쟁 당시에 소정방이가 짱 박혀 있었던 곳이 이제 마읍산이거든요. 아마 그 근처 어딘가 싶어요. 일단 그래서 다 이제 평양 서쪽 어딘가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제 그 고구려 부흥군의 전쟁기지나 아니면 저항 그 구심점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근처에서. 자, 백수성에서 500보쯤 되는 곳까지 군사를 전진시켜 군영을 설치했다. 백수성은요,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재령 근처로 봅니다. 재령. 옛날에 이제 백수산이라고 있었거든. 그 근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당군이 대방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맞서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다. 고간 등이 후퇴하자 처전에서는 신라군이 이겼고요. 추격하여 성문에 이르러 싸우는데, 성문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가 이제 백수상이고요. 성문이라는 거는 여기 그 서흥 쪽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지금 내가 모르겠다. 운마산이라 그러는데 북한 지역은 그 지명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고 이제 요 지역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자, 백수성에서 싸워서 이기고 성문에 이르러 싸우는데 우리 군사가 패배해 대하찬, 효천, 사찬, 의문, 산세 그리고 아찬, 능신, 조선, 일길찬, 안나함, 양신 등이 죽었다.
그래서 일단 서전에 백수산에서는 이겼는데 이번에는 백두성에서는 이겼는데 근데 성문에서는 신라군이 대패했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되게 재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회전에서 크게 패해서 신라가 이후부터는 좀 많이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때 전투가 고구려군하고 연합했다 그런 게 보이는데 이때 왜 고구려군이 나오냐면은 요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어디입니까? 한성이라는 게 그 지금의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 한성이라는 한자가 이제 그때는 고대에도 이제 뭐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 아니면 사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연관돼서 이제 많이 쓰였나 봐. 그래서 재령에도 그 황해도에 있는 재령 평양 남쪽에도 이제 남평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가 이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많이 키워놨던 그런 도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종의 제2의 수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거기를 의미하는데 요 중심으로 해서 건모잠하고 안승이 그때 고구려 부흥군을 막 이제 일으켜서 막 싸우고 쿵짝쿵짝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신라군이 뒤에서 이걸 계속 황해도 지역을 계속 지원해주면서 당나라에 대한 방파제로 썼던 것 같고 요때는 당나라가 이제 10만 명을 이끌고 계속 친정해 오니까 신라군도 개입해서 고구려군하고 싸웠는데 성문에서 이제 크게 졌답니다. 그리고 요 이후로는 전선이 요 전투 성문 전투 이후로는 전선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봐서는 요때 회전에서 크게 한번 진 이후로는 대방 지역은 아마 대부분 다 당나라의 영역으로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문망봉기 상에서 이제 안승이 금마저로 옮겨서 익산에 있는 금마저로 옮긴 것처럼 나와 있었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여기서 고구려군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때 옮긴 게 아니라 아마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봉기의 시간 관계가 막 섞여가지고 막 그렇게 적혀 있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전투 성문 전투를 통해서 아마 대방 지역을 신라하고 고구려 연합군이 잃은 것 같다. 혹은 이제 크게 수세에 몰린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은 남쪽으로 밀리고 신라 전역에 이제 회전에서 회전에서 당나라에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사가 생기냐면은 자, 한산주에 주장성을 세웠는데 둘레는 4,360보였다. 주장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주장성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이 어디고? 여기네. 남한산성. 네, 어딘 하남 지역에 있는 남한산성입니다. 그 남한산성에 아마 그 원류가 아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시초가 아마 주장성이었던 것 같아요. 주장성 말고도 이제 그 다른 성을 만든다는 기록들은 좀 있어요.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걸 통해서 그 적어도 이제 한강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 지역은 빼앗기면은 좆되겠다 그런 기류가 신라에 있었던 것 같고 축성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의 전투 양상이라는 것도 경기도 북부 지역 아니면은 강원도 북부 지역으로 한정돼서 이제 전선을 만들게 돼요. 자, 9월입니다. 9월 672년 9월에 살별이 북쪽에서 7번이나 나타났다. 이거 해성입니다. 해성. 야, 시끄러. 자, 왕이 지난번에 백제가 당나라에 가서 하수연에서 군사를 요청해 우리를 쳤을 때 일의 형세가 급하게 되어 황제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군사를 내어 그를 쳤다. 이 때문에 당나라 조정에 죄를 얻게 되었다. 마침내 급찬 원천과 남하 변산 붙잡아 머물게 했던 병선 낭장 겸이대후 내주 사마 왕예 본열주 장사 왕익 옹주 도독부 사마 예군 자, 증산 그리고 사마 법총 그리고 군사 170명을 보냈다. 이거 포로를 잡고 있던 놈들을 당나라에 되돌려 보냈대요. 자, 아울러 다음과 같은 표를 올려 죄를 빌었다. 신아무개는 이게 문무왕이죠. 죽을 죄를 짓고서 삼가 아래입니다. 옛날에 신이 위급해 일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 같았을 때 멀리서 들어 건지는 은혜를 입어 겨우 찢어 죽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몸을 가루로 만들고 뼈를 부순다고 하더라도 큰 은혜에 보답하기는 부족하고 머리를 깨트리고 티끌처럼 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찌 자애로운 도움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원한이 있는 백제는 우리나라에 가까이 다가와 황제의 군사를 끌어들여 신을 없애서 치욕을 갖고자 했는데 흉악한 역적 이름을 쓰게 되어 마침내 용서받기 어려운 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이 사실과 뜻을 아뢰지 못하고 먼저 형벌에 따라 죽임을 당한다면 살아서는 천자의 명령을 거스른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은혜를 저버린 귀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일의 내용을 기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잠시라도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근본 이유를 밝게 살펴주셔서 신은 전대일이로 조공이 끊기지 않게 했지만 최근에 백제가 2번씩이나 조공을 어지럽게 해서 마침내 황제 조정으로 하여 조서를 내고 장수에게 명령하여 신의 죄를 꾸짖게 했으니 신의 죄를 꾸짖어 죽어도 오히려 형벌의 남음이 있어서 남산의 대나무로 또 신의 죄를 모두 기록할 수가 없고 포사의 수풀로도 신의 죄를 물을 형태를 만들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종묘와 사직을 웅덩이와 연못으로 만들고 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더라도 일의 정황을 듣고서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달게 여기며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엄청 기네요 이것도. 신은 관을 실은 수레를 옆에 두고서 진흙을 바른 머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 삼가 형벌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짝눈이 새끼여 밝으심이 해와 달과 같아 용수의 빛이 굴곡진 곳까지 밝게 비추고 덕은 천지와 하나 되어 동물과 식물이 모두 양육의 은혜를 입었으며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은 멀리 곤충에까지 미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어짐은 날짐승과 물고기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만일 복종하면 놓아주는 용서를 내리시고 특별히 허리와 머리를 보존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비록 죽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태어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품은 바를 말씀드리며 칼에 엎드려 죽을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원천 등을 아까 보낸 자신들이라며 보내어 표문을 올려 죄의 용서를 빌며 엎드려 죄명의 칙명에 따르지 합니다. 아무개는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죽을 죄를 지었고 또 지었습니다. 요게 문무왕이 짝눈이 새끼한테 보내는 그 편지입니다. 아울러 은 33,500푼, 구리 33,000푼, 침 400개, 우황 1020푼, 푼은 단위예요. 자, 금 120푼, 40승포 6필, 30승포 60필, 60필을 바쳤다. 이게 요때 당시에 되게 많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방금 전 요 기록 방금 전에 그 어디에요? 평양에 이근행하고 그 고관입니까? 아무튼 그 새끼들이 도착해가지고 신라군을 크게 평양에서 내려와서 백수산에서 지고 후퇴했다가 이제 어디입니까? 성문에서 신라군을 크게 이겼잖아. 근데 이 패배가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은 게 어쩌면은 이게 얘들이 내려오면은 혹시 이 남쪽 지역 경기도나 아니면 이 너머까지 다 이제 혹시 먹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불안감이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 이후로는 그 대방 지역에서의 전투는 더 이상 안 나고요.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북부 지역에 걸쳐서의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토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성문 지역에서 패배한 이후로 황해도 지역, 예성강 서부 지역은 전부 다 이제 당나라한테 넘어가 버렸고 고구려 부흥 세력은 이걸로 이제 사실상 괴멸해 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세력은 괴멸해 버린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 당군이 내려와서 진을 쳤던 것 같아요. 신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들을 쌓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를 문무왕이 당나라에 대해서 화전양면 전술을 쓴 거 아니냐, 화친한 척하면서 이제 뒤에선 때리고 전쟁 계속 이어서 하고 적들을 긴장을 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화전양면 전술보다는 아무튼 문무왕은 이 전쟁을 끝까지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끝까지 가져간다는 게, 그러니까 나당 전쟁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신라하고 당나라의 총력전으로 가면 이게 둘 다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특히 이제 신라가 이기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원래 김춘추가 무열왕이 원래 이제 짝눈이하고 협상했던 것처럼 어쨌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얻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그만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화전양면 전술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적당히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우리는 니들한테 예를 들면 니들을 조지려고 하는 게, 당나라한테 니들을 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린 니들이 이제 니들한 조공하고 그런 거 다 인정하는데, 근데 옛날에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계속 그걸 어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포로를 돌려보낸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겠죠, 그죠? 요 이후로 1년 정도 동안은 신라 분기에는 적어도 당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당나라군이 이때 이제 1년 정도 동안 대방 지역을 평정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한강 너머, 그러니까 한강이란다. 예성강이나 임진강 너머로 이제 넘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신라군이 필사적으로 임진강을 방어해서 당군이 못 넘어오게 했다거나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일단 조용한 걸 보면은 아마 신라군하고 당군 사이에 모종의 교섭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신라가 이때 전쟁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이후에 이제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문무왕의 이제 요거는 일종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전쟁을 적당히 하고 끝내자라는 의지가 전 계속 그 의지가 계속 이제 그 의지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